네, 현대차주가 어느새 시총 3위로 올라섰습니다. 새해 들어 로봇 계열사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와 자율주행차에 대한 기대를 한 몸에 받았는데요. 복병이 나타났습니다. 현대차 노조입니다. 아틀라스를 공장에 투입하는 데 맞서겠다고 경고했죠. 주가도 흔들리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새 코스피를 달군 현대차주의 미래를 어떻게 봐야 될지 이재일 유진투자증권 전략산업분석팀장 모시고 들어보겠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새해 들어서 아마 가장 많이 오른 게 현대차 주가 아닌가 싶어요. 올해 뭐 80% 이상 뛰었다는데 지금 주가가 조금 흐름이 갑자기 좀 바뀌는 듯한데 지금 올 새해 들어서 지금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현대차 그룹이 올해 CS를 계기로 해가지고 네. 주가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상승을 했고요. 뭐 의견이 좀 분분하긴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현대차 그룹이 워낙 지금까지 저평가를 받아왔었기 때문에 네. 이제는 정당 평가를 받기 시작을 했다라고 보는 시각이 있고요. 네. 또 하나는 뭐 현대차가 저평가를 받았던 건 맞기는 하지만 예. 최근의 주가 상승 속도는 약간 좀 부담스럽지 않은가. 너무 급격하게 올랐기 때문에 너무 좀 빠른 속도에 대해서 부담을 표명하는 이런 의견들도 지금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이재일 팀장님은 어느 쪽이신가요? 정당한 평가를 받고 있다고 보는 건지 너무 빠르게 간다 이렇게 뭐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만 혹시 어떻게? 일단 저는 현대차 그룹이 과거에 너무 저평가를 받아왔었기 때문에 현재 주가 레벨은 이익 체력을 감안하면은 네. 상당히 정당한 평가 쪽에 오히려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현대차가 주가가 올랐다고 하더라도 PER 10배 수준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로봇이나 뭐 이런 자율주행 이런 모멘텀이 반영돼서 주가가 뭐 20배, 30배 이렇게 올랐다고 한다면은 너무 이제는 좀 부담스러운 수준이 아닌가라고 뭐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이거는 충분히 이제 감내할 수 있는 레벨에서 어느 정도 좀 상단 요 정도 이런 느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올 들어서도 뭐 거의 80% 이상 올랐다 그러는데 지금 증권회사들의 경우에는 현대차 목표 주가를 계속 지금 올리고 있죠. 어느 선까지 지금 보고 있나요? 지금 가장 높게 쓴 증권사가 80만 원 가까이 이제 목표 주가가 나온 걸로 알고 있고요. 예.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60만 원 전후 정도로 이제 목표 주가가 형성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게 80만 원까지 보려면 현대차 주가의 예상되는 영업이익을 어느 정도로 봐야만 저렇게 정당한 가격이 될까요? 80만 원에? 사실 뭐 영업이익단에서 어떤 이익에 기반해서 이제 네. 주가를 밸류에이션을 했다라기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가치를 좀 어떻게 볼 것인가, 네. 그리고 로봇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얼마나 큰 규모로 비즈니스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네. 여기에 대한 좀 판단들이 서로 좀 다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는 올해 전년 대비해서 실적이 성장을 하긴 하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관세라든지 뭐 여러 가지 비용 관련된 측면에서 통제를 함으로써 네. 그에 따른 이제 이익 효과 정도이지 사실 구조적으로 올해 판매량이나 매출액이 엄청나게 이제 폭등하는 이 정도 레벨은 아니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의 리레이팅 이게 좀 핵심 시나리오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예를 들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올해 워낙 이익이 많이 늘어나니까 이익 늘어난 거에 대해서 멀티플로 하면 이렇게 목표 주가를 많이 올리고 있는데 현대차 주가는 반드시 그런 건 아니고 올해 CES 히트를 쳤던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 그런데 이 아틀라스에 대해서 현대차 노조가 아주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나섰네요. 한 대도 들여올 수 없다. 노사 합의 없이는. 야, 노사가 합의를 해줄까? 지금 이게 좀 향후 현대차 주가에 좀 큰 변수가 될까요? 일단 상당히 좀 자극적으로 헤드라인이 뽑히긴 했는데 예. 제 생각에는 아주 큰 이슈는 안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왜요? 왜냐하면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첫 번째는 지금 현대차 노조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굉장히 이제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기는 하지만 예. 사실 지금부터 정년 퇴직되는 인원들을 생각을 하면은 매년 상당수의 인력 부족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퇴직 인원들이 뭐 연간 뭐 2,000명에서 뭐 이 정도로 초과 퇴직이 일어나기 때문에 예. 현대차 그룹의 인력 베이스는 사실은 지금 계속해서 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예. 그러면은 이런 부족한 인력들을 채우기 위해서는 로봇을 더 많이 투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로봇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사실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투입된다 하더라도 인간을 100% 대체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지금 사실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 정말 아주 관절 동작도 자유로운데 지금 현대차가 투입하려고 한다는 게 일단 미국 공장부터잖아요. 그것도 네.
8년. 2028년인데 그 다음에 우리 국내로 투입하려면 그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요? 시간도 걸리긴 하는데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인간을 완전히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예. 사실은 인간을 조력하는 단계부터 시작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 기존에 계시는 분들은 휴머노이드 로봇을 이용을 해서 작업을 이제는 시키는 거고 예. 그러면서 이제 트레이닝을 하는 과정을 예. 거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업무 부담은 오히려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네. 왜냐하면 로봇이 도와주기 때문에 네. 힘든 일을 본인이 직접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첫 번째로 지금 인력이 구조적으로 정년 퇴임자가 많아지다 보니까 인력 베이스는 줄어들 수밖에 없고 부족한 일선을 로봇을 넣어서 도와주는 거기 때문에 예. 노동자 입장에서 사실은 초기에는 업무 부담이 줄어드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초기에 이게 정착을 하는 데에는 뭐 여러 가지 교섭을 해야 되는 부분은 맞겠지만 네. 저항이 아주 크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요? 근데 이제 2030년 이후부터는 완전히 이제 인간 노동자를 대체해주는 수준까지 완성도를 높이겠다라는 계획이기 때문에 예. 그때부터는 이제는 투입되는 공장에 따라서 상당히 좀 분쟁이 있을 가능성이 있죠. 근데 지금으로서는 초기에는 약간 윈윈하면서 갈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노조는 말씀하신 대로라면 노조는 초기에는 뭐 그럴 수 있지만 부담을 덜어주는 친구가 될 수 있지만 2030년 이후에는 자기를 대체하는 이렇게 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저항을 해서 뭔가 한국 공장에 배치되는 걸 막아야 되겠다는 그런 어떤 전쟁 의지를 밝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인원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매년 연간 2,000명 정도 부족하다고 그러니까. 한다면은 그러면 그 사람들의 분을 본인들이 떠맡기는 또 싫겠죠. 네. 아무래도 늘어나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도와줄 수 있는 로봇들의 투입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현대차 주가에 미치는 영향도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보십니까? 오늘 주가가 요것 때문에 떨어졌나? 좀 원인은 뭐 분명치 않습니다만.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지만 이제 노조에서 반발을 할 거라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다들 좀 예상을 하셨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근데 이게 전면적으로 뭐 로봇하고 절대 안 돼라는 식으로 갈 거냐라고 한다면은 그럴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아틀라스 로봇이 벌써 현대차 노조가 반대하고 나섰는데 과연 언제쯤 제대로 공장에 배치될 거냐. 아까 목표는 2028년이라고 했는데 가격이나 이런 걸 본다면 지금 가장 앞서 있는 게 테슬라의 옵티머스인 거죠. 네. 옵티머스는 공장 배치 계획을 2027년 뭐 말로 잡고 있다. 이렇게 지금 머스크가 얘기하는 것 같은데 어때요? 옵티머스하고 우리 아틀라스하고? 그게 이제 좀 의견이 좀 그것도 분분한 상황인데 왜냐하면 사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타임라인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제시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예. 많은 경우 그 타임라인을 못 지키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로봇 배치 플랜이 많이 뒤쳐졌죠. 왜냐하면 작년에 이미 뭐 5,000대 정도를 보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네. 실제로 작년에도 이제 보급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계속해서 좀 타임라인이 밀리고 있기 때문에 네. 뭐 27년도 말에 하겠다고 했지만 그게 정말로 될지는 사실은 알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시장에서의 좀 평가를 보게 되면은 예. 테슬라가 지향하고 있는 인간 노동자를 완전히 대체하는 휴머노이드 로봇은 목표는 굉장히 크죠. 꿈이나 이제는 타겟팅할 수 있는 시장이 굉장히 큰 반면에 네. 그만큼 완성도를 높이는 것도 난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반면에 네. 이제는 아틀라스 같은 경우에는 네. 공장에서 노동을 대체하는 목적으로 투입을 하겠다라고 네. 목적을 제안을 했기 때문에 네.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당장 지금 투입해도 될 정도로 기술적인 완성도를 끌어올리기가 더 쉬운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옵티머스는 굉장히 범용적으로 사용돼서 기술적인 완성도가 굉장히 높아야 되지만 이젠 그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목적을 제한했지만 오히려 상용화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가시성이 높은 이런 차이점이 있다라고 봅니다. 이 옵티머스에 제가 이제 공장 투입 계획을 아까 말씀드렸는데 일반에게 판매하는 걸 2027년 말로 발표를 했네요. 네. 일론 머스크가 일반 개인에게도 팔겠다는 건데 가격대가 서로 다르네요. 옵티머스는 2, 3만 달러 정도. 그런데 아틀라스는 13만, 14만, 한 2억 원 정도 이렇게 된다는데 2억 원 정도 되고 연간 유지비가 그렇게 별로 안 드는 거죠. 아틀라스 경우에.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의 노동 인건비를 한 2년 정도면 아틀라스 한 대가 다 해당이 되겠네요. 네. 생산성 향상에 많은 이제 기여를 할 것 같은데, 자, 이 테슬라의 옵티머스보다는 훨씬 더 공장에 투입돼서 능력 있는 일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현대차의 또 주가 상승의 가장 큰 게 지금 뭐 로봇 아틀라스만이 아니죠. 자율주행차에 대한 그런 계획도 밝혔는데,
정의선 회장이 자율주행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감이 크지만 중국 회사들 그리고 테슬라와 뭔가 기술 차이를 조금 인정한 듯한 발언도 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거는? 지금 당연히 이제 테슬라란 중국 어떤 테크 기업들이 자율주행 기술에서는 앞서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네. 근데 현대차도 굉장히 좀 빠른 속도로 기술 격차를 좁힐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엔비디아랑 협력 관계를 구축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예. 제일 먼저 레벨 2 플러스 자율주행 기술을 공개를 했던 거는 역시 테슬라였었고요. 테슬라죠. 그리고 테슬라가 이 기술을 공개를 했었을 때 네. 초기 반응은 후발주자들이 굉장히 따라가는데 힘들겠다. 이 기술 구현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예. 실제로 보면은 중국 테크 기업들이 굉장히 또 빠른 속도로 추격을 했습니다. 네. 근데 그 기반을 보게 되면은 엔비디아 플랫폼을 사용을 함으로써 엔비디아 생태계에 이제 합류를 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네. 엔비디아는 이제 단순히 좀 칩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그 자율주행 기술과 관련된 네.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풀스택으로 이제 제공을 해주거든요. 예.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단순히 이제 엔비디아랑 협력을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네. 기본적인 레벨 2 플러스 기능들을 쌓여있는 리소스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걸 활용해서 좀 빠른 속도로 구현을 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본다면은 현대기아차는 지금 뭐 알파메오라고 하는 차세대 모델도 지금 도입이 됐기 때문에 예. 훨씬 더 앞선 업체들보다도 빠른 속도로 기술 격차를 좁힐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엔비디아 공개한 코스모스라고 하는 월드 파운데이션 모델 같은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한 게 예. 기존에 이제 테슬라의 압도적인 강점으로 지적이 됐었던 게 실주행 도로 데이터였었거든요. 그게 뭐 수십억 마일에 달하는 도로 주행 데이터를 뭐 FSD를 차용한 테슬라 유저들을 통해서 모았다라고 하면서 이를 통한 AI 트레이닝이 좁힐 수 없는 격차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예. 이 코스모스 같은 경우에는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데이터를 형성을 하는데 예. 굉장히 리얼 월드를 잘 구현을 해서 그리고 수천억 마일에 달하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저희가 도로 주행 데이터에서 예. 모으는 것보다 훨씬 많은 양의 데이터를 짧은 시간 동안에 축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기술 격차를 또 단박에 또 따라잡을 수 있는 그러네요. 이런 것들을 또 툴을 제공을 합니다. 예. 그래서 현대기아차가 지금 좀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따라잡아야 되는 건 맞지만 네. 기술적인 완성도나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과거보다 훨씬 지금이 좋아졌기 때문에 AI 인프라를 활용을 하면은 더 효율적으로 이제 선두주자들을 따라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자율주행은 어차피 데이터 싸움인데 데이터를 짧은 시간 내에 그렇게 더 많이 축적할 수 있다면 먼저 간 회사들보다 뭐 뒤처질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아까 저희가 아틀라스, 보스턴 다이나믹스 얘기를 했는데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힘으로 현대차 주가가 올랐습니다만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이제 IPO 공개를 앞둔다면 기업 가치가 상당히 그 범위가 크더라고요. 네. 어떻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나요? 뭐 3, 40조에서 예. 뭐 많게는 100조 이상 이제 기업 가치 평가가 나오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굉장히 예. 좀 레인지가 큰데 아무래도 이 로봇이라고 하는 게 음. 장기 성장성에 대한 평가들이 굉장히 또 많이 다르다 보니까 예. 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으로서는 어쨌든 굉장히 현대기아차가 인수했을 당시보다는 어마어마한 가치로 평가를 받고 있다는 거는 저희가 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앞으로 이제 IPO 플랜을 보게 되면은 네. 제가 생각하는 IPO 시점은 아무래도 2028년도 초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2028년. 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은 사실 이젠 IPO를 했었을 때 밸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매출이 발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매출이 나와야죠. 그렇죠. 왜냐하면 최소한 PER 밸류에이션 아니더라도 PSI 밸류에이션을 받기 위해서는 매출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양산 플랜이 2018년도고 굉장히 확정적인 그러니까 구속력 있는 어떤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도 사실은 양산이 다 갖춰지기 전에는 그런 계약들이 체결되기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요, 2028년 정도로 예상한다는데 IPO를 하게 될 경우에 보스턴 다이나믹스 지분이 지금 현대차, 기아차, 정의선 회장 개인이 갖고 있잖아요. 네. 이 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팔고 돈을 받느냐가 현대차 그룹의 지금 지배 구조를 바꾸는데 상당히 그 중요한 이 고리가 될 거라는데 어떻게 지금 예상을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지금 대주주는 HMG 글로벌이라고 하는 미국의 투자회사가 최대 주주로 있는데 요거는 현대기아, 모비스 3사가 공동으로 지분을 보유한 회사이기 때문에 이 3사의 지분은 변동이 없을 걸로 예상을 하고요. 50% 지분을 가지고 있어서 지배력 유지를 해야 되고 나머지 이제 정의선 회장과 현대 글로비스는 별도로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지분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매각을 한다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 돈으로 그러면 뭐 어느 다른 회사의 지배권을 좀 강화하는데 모비스의 지배권을 강화하는 데 쓸까요? 사용될 가능성이 있죠. 네, 그래서 지배조 개편을 위한 실탄에 활용될 수 있는 거는 정의삼 회장 지분하고 현대 글로비스 지분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HMG는 아마도 지분이 계속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모비스 주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까? 모비스 주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죠. 그리고 보스턴 다이맥스의 기업 공개와 그 지분을 팔한 돈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가 전체 현대차 그룹 계열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네요. 최근 주가 상승세를 타온 자율주행과 로봇의 힘으로 올라온 현대차주의 전망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재일 유진투자증권 전략산업분석팀장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